자, 오늘도 30분만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자, 아쉽게도 구독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려가겠습니다. 따로 영상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 우리 1학년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 공동실습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하고 싶지만 학생이 없는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혼자 와서 찍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인솔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하고 있으면 되겠죠? 네, 오늘 학생들 오니까 오늘 수행평가 본다 했더니 막 하지도 않은 공부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미 했던 거를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쉬운 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교재 42쪽이 되겠습니다. 몇 쪽이요? 42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좀 깊이 하면은 이 책이 좀 혼란스럽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통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를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표현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물론 기능사는 어떤 책이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27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대해서 배운다는 얘기죠. 비오사바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예습해갖고 왔죠? 기능사 시험을 시험 공부를 하는데 예습한다는, 예습, 복습이 많겠죠? 자, 뭐예요? 비오사바르 한 사람 같아요? 두 사람 같아요?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에요. 비오란 사람하고 사바르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법칙을 연구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찾아보니까 이 두 사람 차이가, 나이 차이가 한 17 정도 차이 나던가요? 거의 뭐 20살까지 차이 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공식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도 적분 풀기는 좀 만만찮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유튜브 다 검색했더니 그런 갑다로 결론이 났어요. 알겠어요? 자, 모르면 어떻게 한다? 그런 갑다. 특히 기능사는 모든 걸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책하고 비교해도 일부만 지금 다뤄졌는데 선생님 오늘 5페이지까지 먼저 써놨어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는 누를 가르쳐줘요. 공식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공식 유도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공식 유도할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다른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겁나요? 기능사는 그냥 문제 푸는 것보다 공식으로 오시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럼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을 보는데 선생님이 오른쪽에 뭘 써놨어요? 어제 전 시간에 했던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공부할래 법칙이라 했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발생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원인 결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전류가 있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앙페르의 주의 적분도 자기장의 세기를 구한 거였어요. 그러면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이미 해놨죠? 봐보세요. H가 뭐예요? H가 자기장의 세기죠? 자기장의 세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오사바르의 법칙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순서를 봤더니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먼저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앙페르 주의 적분이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고요? 비오사바르가 먼저예요. 근데 이제 주의 적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기능사 시험 볼 때 뭐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대칭성. 그래서 무한직선이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오사바르는 비대칭 또는 미소.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으로 D를 쓰게 되면은 아주 짧은 거리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공식을 볼 때 D가 붙어 있다 그러면 미소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뭘 구해야 돼요? H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H를.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무슨 법칙이다? 비오사바르 법칙이다. 무슨 법칙이다? 비오사바르 법칙이고 기본 공식이 1번이에요.
그래서 유도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에서 2번을 유도했고 2번에서 몇 번을 유도했다? 3번을 유도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번이 어디에 쓰는 거고 2번이 어디에 쓰는 거고 3번이 어디에 쓰는 것만 먼저 알고 공식을 눈으로 익히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뒷장에 있지만 여기서 먼저 시간 없는 사람은 여기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에 쓰는 공식이냐면 꾸불꾸불한 도체가 있었어. 전선이 있었을 때, 도체가 있었을 때 이 주변에 생기는 미소 자기장에 대해서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도 DL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거리에 해당되는 뭘 구하는 거다?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통으로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면 4파이R의 제곱이 돼 있고 여기에 흐르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류가 들어가고 미소 부분 거리가 들어가고 여기에 생기는 각도 세타라는 여기서 생기는 세타라는 각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 뭐냐면 꾸불꾸불한 도체, 유한 직선의 도체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좀 더 다 1, 2, 3만 다 넘겨드릴 거예요. 원형 도체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중심 추계가 어느 부분에 미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계산식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계산할 일은 거의 없다. 눈으로 보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잠깐 어떻게 온 것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를 알려면 여기에 반지름 값을 알고 여기에 길이를 알았을 때 구하는 공식인데 우리 책하고는 헷갈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책 볼 때 A라는 표현하고 R 표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R은 반지름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대부분의 R이 반지름이에요. 근데 A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2번 공식을 우리 교재를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는 R로 되어 있는데 조금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R이든 A든 모두 반지름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2번을 여러분들의 책에서 조금 교재에서 자세하게 보려면 이 R이 그 R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최종 공식이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2 가로 열고 R제곱 플러스 X제곱 가로 닫고 2분의 3 R제곱 곱하기 I인데 이건 적분을 통해서 푼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좀 풀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기능사 시험에는. 얘는 뭐냐면 원형도체가 있었을 때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1번부터 2번, 3번이 비오사발의 법칙에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는 꾸불꾸불한데 유한 직선도체에서 발생되는 미소 자기장의 세기. 얘는 중심축. 얘는 원형 중심에 있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 그런갑다. 그러면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으로 그냥 가셔야 된다고요. 뭔지만 하면 된다고요. 꾸불꾸불한 전선이 있는데 얘는 유한하기 때문에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꾸불꾸불한 도체라는 표현보다 기능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와요? 유한 직선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생기면 미소 DH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여기가 이제 접선이라고 세타 값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공식으로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암기로 테스트라니까요? 뭐예요? 우리 4파이 R의 제곱은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쿨링 법칙에서.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류에서 생기는 거고 미소 BL이 들어가고
사인 세타가 들어간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쉽게, 다르게 설명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심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원형 코일은 원형 코일인데, 이 원형 코일 보이죠? 중심 축상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직접 계산할 일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알겠습니까? 모양을 보는 거예요, 공식의 모양을. 근데 의미하는 게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원형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쭉 멀리 어느 거리에 있는 이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한다 했을 때 결국은 앞에 공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 공식. 보이죠? 여기서 오는데 여러분 교재학을 잘 보셔야 돼요.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안 써놨어요. 나중에 비교해 주겠지만 R을 안 써놨어요. 근데 유도 과정에서는 R이 여기에요. R이. R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책에서는 R로 써져 있는데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와 R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갈 때 이 R이 어디라고요? 여기 R이에요. 이 거리. 좀 이따가 교재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여러분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A가 뭘로 바뀌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2분의 3 R의 제곱 I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여기는 여기에 원형 코일의 반지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R이 원형 코일의 반지름이 돼버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고 원형 코일의 중심 축상의 공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오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생략하는 거예요. 얘가 적분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는 거는. 근데 보는 방법이 이거예요. R인데 이 R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직각삼각형이죠. 빗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R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서 유도가 됐다는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4파이 루트가 없어지니까 A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반지름의 A와 이 거리 R과 여러분들이 보는 때 혼동하지 말아라. 교재 한번 봐보세요.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교재에서 이 R을 빼고 여기를 그냥 R이라 써놨으면 R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은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 A와 R을 구분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교재에만 쓰는 거예요. 자, 구분 알겠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심 축상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이거예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원형 코일이 똑같이 원형 코일이죠? 뭘로 바뀌었어요? 중심이죠. 그러니까 뭐 이쪽 머리 거리에 있는 P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H점이라는 얘기예요. H점.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심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 앞에 있던 이 공식에서 유도가 된 거예요. 이 공식에서. 알겠어요? 여기 이제 사인 세타가 나중에 뭐 1이 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공부할 사람들은 찾아보면 되는 거고, 이 무한대까지 그 거리가 멀어지면은 세타 값이 이제 사인 세타가 91대가 1이에요. 최대값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유도가 되는데, 잘 보세요. 아까 치면 이쪽으로 쭉 갔기 때문에 이게 X였죠, X. 거리가. 중심으로 오니까 X가 뭘로 변해요? 0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0이 들어가는 거죠. 주목. 자, 집중이 30분은 최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30분은 집중할 수 있어요. X 대신에 0으로 들어가면 바뀌면 돼요. 0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0이니까 없죠. 2분의 3이죠.
그러면 a제곱 그대로 있고 i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a의 제곱에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 a의 제곱에 i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2의 3승분의 제곱 i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니까 2a분의 i가 된다. 이게 원형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색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책을 보면 이제 a 대신에 뭘로 써놨어요? r로 써놨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반지름 값, r 값을 넣어도 되고 a를 넣어도 상관없는데 두 번째 식은 잘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법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호사발의 법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교재로 가겠습니다. 다 공부할 때는 그런 값도 하고 많이 합니다. 자, 그럼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교재로 공부할 거니까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설명을 못 들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나루 학생은 또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행평가 직병렬이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누가 이해 되겠어요? 이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딴짓거리를 하고 이해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기능반이라 조금 표정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나랑 가장 오래 같이 있잖아요. 저녁 9시까지. 수업 시간에도 수업을 안 듣고 혼자 다른 걸 하고 있으니 이거는 아주 에너지 낭비죠. 에너지 낭비. 자, 이제 보는 방법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호사 바르죠? 자, 중요한 건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는 똑같다. 앙페르의 법칙이나 비호사 바르나 모두 전류가 흘렀을 때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데 얘는 공식이 요상스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예요. 요한한 길이의 전선에 흐를 때 주변인데 DH로 써놨다는 얘기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미소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리 쪽에서 많이 다룬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DH를 하게 되면 이 H가 전류에서 만들어졌다.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고. 4파이R의 제곱, IDL, 사인 세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타 값은 여기 했는데 세타, 사인 세타 값은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최대값이 1이란 얘기죠. 0 아니면 1인데 0이 되면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90도가 되면은 최대값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호사바르 법칙 배웠지만 기능사 시험 보러 갈 때는 뜬금없이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봐보세요. 비호사바르 법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다. 2번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다. 3번 기전력과 자기의 관계다. 4번 기전력과 자속의 변화다. 사실은 오늘 풀지 않고 시간이 훌쩍 지난 상태에서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근데 사실 봐보세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비호사바르 법칙이 없는가요? 뭐 덕이에요? 앙페르 주의 법칙 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2번, 3번, 4번이 아니니까 답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공식 보는 법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부분 잘 보세요. 이 책이 조금 항상 얘기하죠. 기능사 책은 완벽할 수 없다고. 이 제목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읽어볼까요? 원형 코일의 중심 자기장의 세기는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 이 공식으로 가야 된다고. 이 공식으로. 알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는 얘 공식을 설명해 주려면 여기다 뭐라 해야 되냐면 중심축에서 뭐라고요? 원형 코일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원형 코일의 중심 축에서의 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 할 때 뭐예요? 이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책을 읽어보시라고요. 알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이렇게 R이 표현되어 버렸죠. 이게 지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R이 돼 있죠?
얘는 어디만 맞냐면 이 공식에만 맞습니다. 이 공식에만.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 잘 들으세요. 요거 깊이 들어갈 때는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깊이 들어가면 이 R이 아니라고요. 이 R은 어디만 통한다? 원형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계를 구할 때 이 R이 되는 거예요. 공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 R은 어디를 말한다? 여기를 말한다고, 여기를. 근데 이제 이거고 뭐고 기능사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공식 눈으로 보면 되는 건데,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이게 나와요. R이 보통 A로 써져 있을 거예요. 기사에서는. 산업기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값다. 그 대신에 원형 코일의 중심 축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있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있다. 그리고 중심 축에서는 좀 식이 복잡하더라. 여기까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교재에서 R은 좀 잘못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 책을 한 두세 개 다 찾아보고 왔거든요. 기사책이랑. 이걸 유도하다가 지금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R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뭘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근데 A로 바꿔주고 싶은데 또 A로 바꿔주게 되면 뭐가 또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또 A로 바꿔줘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식에서 A가 나오든 R이 나오든 중요한 것은 반지름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도 요 거리. 이해됐어요? 보는 법 알겠죠? 그러면 이 공식은 적분위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될 때는 x가 0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심 측정에서 멀어져 있던 것이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x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0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쯤에서 유도했던 것처럼 r제곱 2분의 3이 남으니까 뭐야? 없어지고 뭐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2분의 r, i가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R이 원형 코일의 반지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어떻게 써졌다고요? A로 표현하면 이 A분의 I가 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권선수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다가 N을 집어넣어요. 2A분의 NI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적분 법칙에서도 2파이의 R분의 I였는데 권선수 들어가면 N이 들어갔죠? Do you understand? 네. 인생 쉽게 변하지 않죠? 큰일이에요, 큰일.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뭘? 반지름이 얼마, 권수가 얼마, 여기서 중요한 단어. 원형 코일. 원형 코일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의 자기장의 세계예요. 중심의 자기장의 세계. 원형 코일이 나오고 중심의 자기장의 세계가 나오니까 이제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비오사바르 법칙 안에 있는 H는 걸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A로 외웠다 그러면은 2A분의 NI로 가는 거고 R로 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R분의 NI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A와 R의 표현은 쓰는 사람 마음이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기서는 A, R 필요 없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라는 거 마음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으로 바꿔주니까 C-2선.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주일 동안 쉬고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